자, 문제 1번 표 1. 내용 읽어보시고 여기도 같이 할 겁니다. 음, 모르는 함수 있어요? 다 아시는 함수들이죠. 함수 한 번 더, 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함수 한 번 더. 제 화면을 보고 체크하시고 이게 없으면 문제 내용 파악하기가 힘들다. 무슨 의미인지 함수 다 뭐 지난 시간에 실습하셨으니까 다 알만한 내용들이고. 자, 거기 문제 내용에 총 휴가 일수 빼기 사용 일수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건 의미가 뭘까요? 그 자료를 보시면. 총 휴가 일수 빼기 사용 일수. 즉, 무슨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1년 동안 쓸 휴가 일수가 뭐, 물론 회사에 가면 근본적으로 뭐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다 똑같은가 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6일. 그래서 사용하라고, 자, 그래서 며칠간 썼는지 이제 사용 일수 파악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사용 일수만큼 빼고 나면 뭡니까? 남아있는 휴가 일수가 되겠죠. 요렇게. 네? 요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남아있는 휴가 일수에 대해서 그 값이 8 이상이면 휴가 독촉, 8 미만 4 이상이면 4일 이상이죠. 그 일수로 따진다 그러면, 단일 넣는다면, 4일 휴가 근자. 4일 미만이라면 그 외에 이제 나머지가 될 겁니다. 세 등분 했으니까. 작업해야 될 값 표시해야 될 게 총 3개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표시해야 될 값이 2개. 아, 2개면 입함수 쓰면 되잖아요. 만족할 경우 만족하는 게 이렇게 나눠서. 3개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건데, 그때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고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처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거죠, 이거. 이거. 그러면 저 계산은 이꼴 총 휴가일수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응? 절대. 왜? 이 16이라는 값은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을 참조한다는 건 다 이원이지, 이원. 그러면 절대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우리는 조정을 할 거다. 절대 참조 형태로. 마이너스 사용일수. 이 사용일수는 개인의 사용일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다 달라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그리고 일단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전체 내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응? 이게 8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내용. 그거부터 일단 처리를 하셔야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자, 이 값이 8 이상이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산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거든요, 원래. 그때 산술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가로를 따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왼쪽부터 진행이 될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그러면 엔터 치면 아,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겠죠. 그러면 틀을 때 휴가 근장, 폴스일 때는 애매모호하죠, 답변하기가. 자, 일단 어찌됐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값 표시라는 이런 사항에 맞는 함수는 일단 if 함수입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저 따라오세요. 제가 작성을 하고 나서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폴스라면 if 함수를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냐. if, 가로 열고, 조건. 트루폴스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만족한다면 휴가 근장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아직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값이 표시해야 될 값이 휴가 근장값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휴가 휴가 독촉 죄송합니다. 휴가 근장이 아니고 휴가 독촉. 정신나. 휴가 독촉. 만족한다면 휴가 독촉. 자, 8 이상이면 자 앞에 보세요. 근데 총 세 가지 값을 사실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 처리했잖아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요 앞에 보이시는 요 if 함수의 세 번째 인수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다가 if를 한번 더 표시합니다. 더 작성합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그건 먼저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if를 한번 더 작성합니다. 가로 열고 다시 물어봅니다. 총 휴가 일수 똑같이 물어봐줘야 돼.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절대 참조. 빼기 사용일수 참조. 개인의 서로 다른 사용일수 값을 나타내 주니까 상대 참조. 이 값이 4 이상이면 자 이것도 이렇게 적으세요. 방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8 미만 4 이상. 물론 그런 형태의 꼴은 아닙니다. 자, 콤마 만족. 자, if 함수 하나를 적으면 두 가지 값을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휴가 근장.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를 한다. 따옴표 안에 공백 문자. 자, 자, 여기 커스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if 함수 요겁니다. 요거. 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작업 끝났죠? if 함수는 인수가 3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가로 닫고. 물론 엑셀이 색깔로 구분해 줍니다. 그게 색깔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다시 이 커스 기준 요 if 함수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요 녀석을 세 번째 인수로 바라봅니다. 이 전체를 세 번째 인수로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형식은 다 갖춘 거죠, 구색은. 그리고 함수 작업 완료, 가로 닫고. 전체의 셀의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냥 적으세요라고 했는데 방금 작성한 식이 이 식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에? 그럼 이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되는 부분.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죠. 가로 안을.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 if 함수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 가로 안에 있으니까. 그럼 저거 계산하고 나면 어떤 값이 남아있죠? 제자리에. 저 if가 사라지고 if 함수가 사라지고 무슨 값이 남아있습니까? 휴가 근장값만 남아있어요. 공백 문자값만 남아있어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는 휴가 근장값 아니면 공백 문자값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딱 이 값이라고 이야기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자, 그러면 자 이제 if 입장에서 요 앞에 있는 if 입장에서는 어디? 이익을 때 1이 그 외에 나머지 여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첫 번째 if 함수의 입장에서는 여기 어쨌든 값이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값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개 값을 오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요, if 함수 쓰면 되잖아요. if 함수. if 함수 쓰면 이 자리 if 함수를 써버리면 둘 중에 한 개가 한 개 값이 올 거 아니에요. 1일 때는 이쪽, 1일 때는 이쪽.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딱 우리는 지금까지 딱 틀에 정해져 있는 한 개 값이 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휴가 근장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휴가 근장 값이 오거나 공백 값이 와야 되죠. 그걸 처리해 주려면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if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요 if 입장에서 세 번째 인수 자리에 뭐가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는 꼴이 되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중첩함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형태를. if 안에 if가 들어가 있는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아마 재수없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 원리 잘
뭐 되게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예, 평생 남아야 되니까 이건. 자, 그다음 한 개가 아마 내용이 덜 됐죠. 그건 지금 내일쯤 하죠. 뭐 함수 끝나면 나머지 내용은 끝난 다 뭐 내용 끝났거든요. 물론 뭐 한꺼번에 많은 건 내용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오늘도 조금 요것만 더 다뤄보고. 자, 어디로 가시냐면 가능하면 아까 텍스트 오케이. 자, 왼쪽 텍스트 시트로 옮겨갈 거고요. 교재는 111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직접 해보시라고요. 한 4분 정도 드리죠. 뭐 한두 개씩 풀이해보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쉬운 거 아닙니다. 뭐 구조가 복잡한 거니까. 방금 내용 설명 잘 들으셨는지 이해되셨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잘 되셨으면 뭐 제 화면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제 거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뭐 함수는 뭐 모르시는 함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근데 문제 내용을 파악하시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함수가 필요할까요? 시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표현 있잖아요. 뭐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뭐 맨 처음, 맨 마지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처음이라는 표현은 left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right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일단 먼저 뽑아야 되겠죠. 뽑아서 그게 문자 M인지 W인지 O인지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총 세 가지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남성 M일 때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 그러면 이런 구조는 방금 배웠다시피 조건을 만족하면 값 표시 if 함수 몇 번 들어가야 될 구조라고요? 세 개의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 번의 if 함수를 작성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뽑아야 된다 했죠. 수식 형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오른쪽부터 뽑겠다. 뭘? 제품 코드 상대 참조 각 제품 코드의 값 주소가 달라야 된다. 무릎 뽑아와야 될 자료가. 그리고 한 개를 뽑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 현황을 보면 아마 M, W, O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세 가지 종류가. 그러면 M이냐고 물어봐 주면 되죠. 첫 번째. M. 이렇게. 맞다 틀리다고 대답해 주겠죠. 그러면 true, false일 때 값 표시 무슨 함수? 일단 기본적으로 if 함수. if 바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남성용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뭐? 이 자리에는 여성용 아웃도어 둘 중에 한 개 와야 되죠. 그러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다고요? if 함수가 있다. if. 그리고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제품 코드의 오른쪽 마지막 한 글자, 오른쪽 한 글자, 상대 참조, 콤마 1, 한 개를 뽑았을 때 W이냐, 이꼴 문자 W입니까? 라고 물어봐 줘야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성용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웃도어라는 문자 표시를 하라. 그 외에 나머지는 조건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O입니까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실제 if 함수를 쓰실 때는 이 부분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왜? 전체 세 개에서 세 등분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처리, 두 번째 거 처리, 나머지, 그 외 거 나머지라고 해석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if 함수 두 번째 거 쓰니까 가로 두 번 닫아 주셔야겠죠. 그리고 end. 자,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기에는 76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루실 건데, 자, 제 화면 잠깐 봅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날 지난주 뭐 금요일에 배우시고, 그다음 수학 삼각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셨거든요. dAverage라는 함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히 소개하면 평균을 계산하겠다. 형식은 셀 범위, 데이터베이스, 계산할 필드명, 셀 주소, 그 다음에 조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을 통해서 조건 작성 어떻게 한다고요? 필드명 아래의 조건값, 조건 작성하실 때 이 꼴은 생략해 쓴다. 그 외 나머지 연산자는 다 사용하셔야 된다. 표기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조건 적을 때 일단 조건을 적을 때 우리 직접 학과 정보통신과 다 타이핑 쳤거든요. 그러면 타이핑 칠 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할 거냐? 오탈 방지하기 위해서. 자, 1번 가겠습니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저 혼자의 생각인가요? 자, 1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76페이지. 다시 조금만 추려해. 자, 뒷선 데이터베이스에서 합을 계산하겠다. 디카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 데이터를 계산하겠다.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중 알맞은 함수 골라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내용 파악하셔야죠. n% 여자 데이터 연결 연산자. 자, 그러면 문제 내용에 구분이 무용이라는 게 조건입니다. 문제 내용 속에. 그거 찾으셨나요? 그 다음 예매량이 합계를 계산되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 중에서 평균 합계와 관련 있는 함수는 뭐죠? 뒷섬밖에 없네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 뒷섬을 쓰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아마 조건을 어떤 범위에 작성하라고 아마 표시가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필드명 아래의 기준값, 구분 필드명 아래의 무용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타이핑 치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 듣고 하세요. 자, A 셀 선택, 복사, 단축키 쓰세요. 복사했어, 그러면 복사. 그리고 셀 선택, 붙여넣기. 서식은 상관없습니다. 구분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오타 생기면 결과가 안 나오고요. 이게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생기냐면 타이핑 치다가 혹시나 실수로 이렇게 공백을 하나 더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잘. 확인이 안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못돼서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복사 붙여넣기 썼어요. 그 다음, 무용, 선택해서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컨트롤 보이니? 우리 복사 붙여넣기 다 따로 또 엑셀 시간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뒷섬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작성하는데 조건이 이미 작성이 되어져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꼴 데이터베이스에서 합을 계산하겠다.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형태적으로 콤마 데이터 덩어리 필드 계산할 필드명 예매량을 합계를 계산하겠다. 예매량 필드명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단위로 작업이 된다. 조건도 필드에 가서 부여가 되고 계산도 필드에 가서 계산이 되어진다.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범위 방금 작성하셨던 조건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이 아니고 아마 표시에 보면 몇 자 붙이라고 나왔죠. 이제 이거 뭐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붙이고 나올게 이제부터. 데이터 서로 다른 데이터 연결 M% 연산자 문자 데이터 메일하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문자 처리.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것도 있고요. 오늘 방금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을 실습을 같이 하셨고 조건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표 3번 한번 해보실래요?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표 3번 해서 일단 기본 형식은 딱 마무리하세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형식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어요? 자, 부서가 홍보부라고 있죠. 그럼 부서 필드에 가서 홍보부인 레코드를 다 찾으셔야 되겠죠. 계산의 원리가. 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집에 있는 수. 그러면 사랑의 집 필드에 가서 하나, 둘. 뭐 모든 홍보부 직원이 다 사랑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자,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랑의 집 인원수 개수 개념이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 속에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dcount 써야 됩니까? dcount a를 써야 됩니까? 개수 개념 두 개 있으니까. dcount a를 써야 됩니다. 왜?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숫자 데이터의 개수, 이건 데이터의 개수니까 이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럼 함수명 선택 다 하고, 그 다음 조건 작성은 어디 조건 작성하라고 명시되어져 있었죠. 그러면 부서명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홍보부 복사 붙여넣기. 자, 앞에 제 화면 보시고요. 부가 설명 하나 더 해드릴게요. 요렇게 서식 상관없습니다. 뭐가? 셀 안에 부서명이라는 데이터가, 셀 안에 홍보부라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서식은 어떻게 꾸며져 있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끝. 준비 동작 끝. 그럼 나머지는 형식. 다 끝났잖아요. 작성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겠죠, 뭐. 비카운트,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인서에서 필드, 계산할 필드명, 사랑의 집, 여기는 사랑의 집에 있는 개수 헤아린다. 콤마, 조건, 부서명, 홍보부, 가로 닫고, 엔터. 명자 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디카운트가 아니고 디카운트 A, 죄송합니다. 디카운트 A. 내용 파악 다 해놓고 이렇게 정신없는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럼 명자 붙이라 그랬죠? 앰프센트 연산자. 쌍쌍편 부서명.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 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찾아서 수정도 하시고요. 아, 다 14분 다 못할 수도 있겠다. 자, 밑에 5번 갑니다. 자, 일단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만 보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같이 합니다. 자, 문제 내용 읽어보셨으면 알맞은 함수 골라라고 분명히 또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지역이 안산이라는 조건, 동호회 회원수 개수 개념이죠. 그러면 개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디카운트, 개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오케이, 그럼 디카운트 함수도. 그러면 디카운트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작성하려면 뭐가 선제적으로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럼 조건이 있어요? 작성된 조건이 있냐고요?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조건이 지역이 안산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문제의 자, 앞에 1번, 3번과 다른 점은 특정 조건 작성하라고 특정 셀 범위가 지금 없습니다, 문제에. 작성하라는 범위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어쨌든 작성을 하려면 필드명 아래에 안산이라는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이 내용이 혹시 화면상에 보이세요? 집중들 하세요. 왜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성합니다. 특정한 내용, 어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끝. 자, 이꼴 함수명 dcount 바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계산할 필드명 동호회 회원수. 자, 앞에 봅니다. 잠깐만요. 회원명 선택 가능해요. 네? 이 필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할 필드명 회원명 가능하냐고요? 안 돼요. 성별은 가능해요. 안 돼요. 지역은 안 돼요. 이유는 오케이. 카운터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그러니까 대충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숫자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안 되는 이유가 문자 데이터이니까 의미 있는 답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꼭 가입 연도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콤마,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자, 특별한 셀 범위 작성하라는 셀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성을 한다. 서식은 상관이 없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이것도 명자 붙이라고 그랬나요? 어, n% 연산자,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변부 처리. 자, 여기까지 다 작성이 다 되셨으면 제 화면 보시고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방금 작성하신 식을 수정을 좀 하러 갈게요. F2번 키. 수식 입력줄을 더블 클릭 아니면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자, D28 계산한 필드명 D28 이라고 하셔도 되고 가입 연도라고 이렇게 직접 필드명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직접 왜 참조나 뭐 직접 입력 같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요거 말고요. 여기다가 숫자 값 4라고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4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숫자를 딱 적어 놓으면 이 dCount라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필드의 위치 값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요만큼 있잖아요. 지금 영역이. 그러면 가입 연도가 몇 번째 필드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필드죠. 그래서 네 번째 필드에 가서 계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 실기할 때 왜 그 어렵게 또 뭐 그냥 클릭하면 되지? 아, 물론 실기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거니까. 필기 시험에 이 자리에 4라고 나온다고요. 필기 시험에. 그러니까 저 4라는 건 필드의 위치 값이다라는 것까지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 제가 첫 시각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준비할 거다. 그래서 필기 하시면서 제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왕 공부하신 거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한두 개만 더 살펴봐드리면 필기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자, 이번에는 4번 갈까요? 자, 한 4분 정도 드리죠. 4번입니다. 4번. 표 4.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잘 됐어요? 자, 아마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건데, 자, 내용 파악을 하시면,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값을 찾겠다, Dmax,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값을 찾겠다, Dmin. 자, 내용 파악, 제조회사 상공전자 조건이죠. 에서 최고 판매가를 찾겠다, Dmax라는 함수 쓰셔야 되고요. 제조회사 상공전자라는 조건 하에서 최저 판매가를 계산하겠다, Dmin이라는 함수 써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은 Dmax 빼기 Dmin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전체 현황은. 자, 그러면 이꼴 잠깐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을 어디다 어느 범위에 작성하라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건 조건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럼 조건을 만약에 작성한다면 제조회사 필드명 아래에 상공전자라는 이런 꼴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 조건에서 이 꼴은 생략.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용 끝. 그러면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이꼴 D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콤마 계산할 필드명 판매가 콤마 조건 범위 여기. 자, 가로 닫고 마이너스.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D민 작성할 때 이렇게 이 마이너스 이후에 작업 어떻게 하셨죠? D민 입력 가로 열고 I14 땡땡 L25 L14 J14 땡땡 J15 이렇게 1호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셨나요? 자, 지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이. 혹시 방금 작성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더 빠른 시간 내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이상한 겁니다. 더. 보이면 원래 엑셀 함수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이렇게. 이건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작성하시다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아, 똑같은 내용을 작업하고 있구나는.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작성이 완료가 되면 저 시점에서 엔터. 그래서 복사로 찾기 설명드렸고, 자, 위로 가겠습니다. 표 위로 갈게요. 요거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쉴게요. 몇 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모르시는 함수명 없죠? 함수명에 대해서 넘어가죠. 자, 문제 내용 파악하셨어요? 뭐가 보입니까? 지점 강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판매량 700 이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엔드. 이유는 근거가 있어요. 문제에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게 근거입니다. 엔드라는 근거, 판단하는 근거. 엔드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판매 총액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럼 주어진 함수 속에 평균과 관련 있는 함수는 dAverage밖에 없네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 작성하라고 문제의 특정 범위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조건 작성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조건 작성. 두 개 이상의 조건 작성하는 거, 이거 곧 오늘 다음 시간에 다른 데서 꼭 또 써먹을 겁니다. 자, 일단 한 개 작성하실 줄 아십니다. 여러분들. 지점이 강북. 그러면 지점, 필드명, 복사, 붙여넣기. 강북. 요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을 적으실 때 판매량 7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필드명은 그냥 쭉 연이어서 적습니다. 필드명은 쭉 연이어서. 그게 두 개 이상이 될 때 연이어서 쭉 적습니다. 그러면 판매량 필드명 복사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그리고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AND 조건은 같은 행에다가 조건 값을 나열합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오화 조건 작성법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AND 조건 작성은 조건 값을 같은 행에다 나열합니다. 그런데 700 이상은 복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직접 입력. 끝. 그러면 함수명 equal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작성되어 있었나. 그래서 방금 AND 조건 작성. 자, dAverage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콤마 계산할 필드명 판매 총액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판매 총액 필드명 참조 콤마 조건 범위 바로 닫고 엔터.